본 동영상에서는 우리 팀원 관리, 팀원은 뭐 작게는 팀이고 뭐 큰 회사로 보면은 뭐 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조금 당장 잘라야 할 세 가지 유형의 직원 뭐 이렇게 되겠는데 좀 최악의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희생자들 타입에서요. 회사가 우리한테 뭘 시키라는지 알아? 당연히 우리는 그 일을 할 시간이 없지. 게다가 쥐꼬리만 하고 월급 받으면서 그런 일까지 해야 돼? 사장이 개념이 없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컴페어를 하는 직원이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항상 희생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때때로 희생자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언제나 희생자가 되려고 한다. 이것이 문제죠. 언제나 희생자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나 프로세스 또는 활력이나 목표 등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즐기기조차 한다. 그들은 때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거의 언제나 불평한다. 이런 희생자들은 기회는 찾지 않고 문제만 찾는다. 그리고 이 희생자들은 혁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혁신팀을 꾸리려면 이러한 희생자들을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희생자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대우한다고 느끼고 이러한 생각에 동조해 줄 사람을 또 찾아요. 따라서 해고당하면 뭐 변호사를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희생자들을 해고하기 전에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사장한테는 시도 안 먹힐걸. 설사 사장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해도 시장에 나면 실패할 거야. 내가 이런 한두 번 겪고 왔어. 100번은 봤어. 그러니까 아예 부정적이죠. 뭐 아이디어를 내봐야 시도 안 먹힌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포기하는 그런 형태죠. 포드 자동차를 세운 헨리 포드 이런 말 해도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은 옳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 뭐 다 옳다. 결국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대로 가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겠죠. 산업을 바꾸는 혁신에 성공하는 팀하고 실패하는 팀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지력이 돼요. 다시 말해 승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어요. 경험상 믿는 것과 성공하는 것 사이에는 놀랄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조직 내에서 확신이 강한 사람들을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암적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재빨리 이들을 격리시키는 사람들이 위대한 리더이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아이디어는 시장 규정에 맞지 않아. 그 제품에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 혼자 똑똑한 체 하는 거죠. 헛똑똑이죠. 최고의 혁신은 학습자입니다. 혁신 문화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고의 혁신 문화는 배우는 문화죠. 통찰력에 의해서든 경험에 의해서든 이러한 문화를 구체적인 리더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핵심으로 뛰어들어 열렬히 배우러 갑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실패하고 재빨리 배워서 교훈을 얻어 팀원들과 공유를 합니다. 이러한 리더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따르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배우고 발견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아는 학생이 가장 좋은 점수를 얻어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며 가장 좋은 급여라는 직장에 입사합니다. 직장에서도 문제를 가장 빨리 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처럼 가장 똑똑하고 능숙한 직원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어떤 일에 왜 가능한가 아니라 왜 불가능한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재훈련하고 도전받게 하며 나아가지 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직원들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면 이 친구들은 내보낸 것이 맞죠. 블랙버스트에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넷플릭스의 급부상을 무시하도록 만들었고, 백과사전 회사는 이러한 타입의 직원들은 구글의 위험성을 눈치를 못 채게 됐죠. 전문가의 엑스퍼트 블라인드니스가 기업이 쇠락의 길을 몰고 간 사례는 역사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76년 미국 최대의 전신 회사인 웨스턴 유니언은 사내 메모에서 그레이엄 벨이 발명한 전화가, 이 전화라는 것은 통신수단으로 진지하고 고려하기에는 단체 너무 많아, 본질적 우리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전신회사가 망했죠. 또 미국, 이거는 또 성공한 케이스인데, 1920년 미국의 전기방송 RCA 사업국장이던 데이비드 사노프는 막 등장한 라디오의 대규모의 투자를 감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부하 직원들은 이 무슨 음악 박스에 어떤 상업적 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보내는 메시지에 돈을 낼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이게 라디오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그 유선으로 이렇게 보내고 했는 모양이죠. 다행히 산업부는 이 같은 반대를 무시하고 라디오의 투자에 큰 성공을 거뒀으며 1930년 RCA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발명한 토마스 에디션도 발명한 대로 한꺼번에 고용해 무엇을 시도하려 한 뒤 실패하면 그 과정에서 발견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엇인가 대단한 프로젝트에 기여했다고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성공한 최고 경제는 나는 행복한 기업 문화로 한, 따라서 불행한 직원들은 모두 해고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결론으로 혁신 기업을 키우고 싶다면 희생자, 불신자, 헛똑똑이는 해고해야 된다. 감사합니다.